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가 같은 자가 들어가게 되면 같은 발음을 하고 추가되는 한자들은 부수를 담당해서 한자의 훈음을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은 황세관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황세관이라는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관과 권과 환 발음이 할 건데요.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실까요? 자, 이제 황세관이라는 한자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황새는 경상도 사투리로 두루미를 황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 모양을 그린 한자인데요. 위에는 새 불이 머리 쪽을 생각하면 되시고, 여기 입구 두 개는 눈을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 부분은 새추라고 했기 때문에 새하고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얘는 새를 많이 해석하진 않고 발음 역할에 치중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한자로 뜻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황세관이 들어가면 관과 권과 환이 되는 한자 쉽게 배우실 수 있는데요. 어떤 자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 볼관, 물댈관, 두레박관, 오기름관, 광대뼈관, 황세관, 권세관, 권할관, 깃벌환자인데 깃벌환자는 이렇게 한자 모양이 3개나 되지만 뜻을 다 깃벌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럼 이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의 단어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볼관자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한자가 황세관이어서 관을 쓰고 뒤에 볼견을 써서 보다라고 하게 되는 한자입니다. 이 볼관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은 관람을 한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관중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보고 있는 무리들이요.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황세관을 해석을 하려면 황새가 보고 있네 라고 해서 해석하셔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얘는 발음이고 이 볼견자가 보다를 주는구나 해서 볼관 이렇게 쉽게 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보실까요? 물댈관을 보시면 앞에 물수를 써서 물을 대다 그 다음 관자는 그대로 관 발음을 쓰는데 물을 댄다는 말은 그 장소에 물을 끌어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경사회에 논과 밭에 물을 끌어오는 걸 관계수로 관계산업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쓰는 관계할 때 쓰는 관자가 되고요. 또는 저 물될 관자를 쓸 수 있는 한자가 우리가 관장이라고 해서 장 내시경을 하실 때 하는 그 표현을 관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항문에 물을 넣어서 이제 장에다 물을 대주는 걸 뜻하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물들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레박관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장군부라고 하는 한자인데 씩씩한 장군이 아니라 부수파트에 말씀해 드렸듯이 그릇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뒤에다가 관 발음을 했으니까 두레박 그릇 관에서 두레박 관자인데 이 두레박 관자로 쓸 수 있는 게 기차에서 기관차라고 할 때 쓰는 기관,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곳, 그쪽을 기관이라고 하죠. 그럴 때 쓰는 두레박 관자입니다. 그릇이니까 수증기 만드는 그릇, 큰 어떤 그런 기차 칸이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두레박 관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네 번째 오기름관을 보시면 이름자에 관자 들어가는 사람 쓸 수 있고요. 어렵지 않게 황세관이 들어가서 관 발음했으니까 그대로 보고 구수록 써서 오기름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앞에 구수록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임금왕처럼 보이는 왼쪽에 오는 건 다 구수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그래서 구술이 오기름
뒤에는 발음하는 한자가 아주 많습니다. 구슬옥 부스파트를 가시면 다 구슬과 보물과 보석과 이런 거 관련되고요. 이런 것들은 귀중하고 좋기 때문에 사람 이름자에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옥이름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서옥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임명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대뼈 관자인데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머리혈이라는 한자니까 사람이 머리를 상징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쓰시고 앞에 물될 황새관을 써서 광대뼈, 이 광대뼈를 뜻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뭐 쓰임이 그렇게 많은 한자는 아닌데 여러분 이해하시기는 또 읽기는 아주 편하실 것 같아서 광대뼈 관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중간 점검 해보시면 자, 황새관이 들어가면 관 발음을 하는구나. 그래서 볼관, 물들관, 두레박관, 오기름관, 광대뼈관 추가되는 머리열, 구슬옥, 장군부, 물수, 볼견 이렇게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었구나. 쉽게 이해하시겠죠? 반절 한번 더 해볼까요? 황새관자를 보시면 앞에 관에다가 뒤에 세조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혼자 쓸 때 다른 자의 발음 역할만 하고 자기의 진짜 뜻인 두루미 황새라는 한자가 없어지니까 세조를 집어넣어서 진짜 새 이름을 명칭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새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 권세권이 아주 중요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무목을 쓰시고 뒤에다가 황새관을 썼는데 관 발음이 권이 되고 있고요. 얘는 원래 권세권이 아니라 저울추권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황새 모양을 한 저울추와 저울대가 있었는데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수평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쪽으로 기우는 쪽이 더 힘을 갖게 되고 세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해서 자, 기우는 쪽이 힘을 가졌다라고 해서 권력을 가졌네, 형세를 가졌네,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네 이런 뜻 때문에 권세권, 권력권이라는 한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책에 보면 권세권이 아니라 형세, 어떤 권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 권씨들 성씨로도 쓸 수 있는 한자가 되겠죠. 이 한자로 쓸 수 있는 단어들 보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권세 또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 이럴 때도 쓰는 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정리하자면 얘는 원래 권세권이 아니라 저울추 권자였지만 권세권이나 이렇게 권력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다. 여덟 번째 권할권을 보시면 힘력이 집어넣습니다. 어떤 거 참 이거 해봐. 한자 공부해봐. 이런 거 좀 읽어봐. 이런 거 한번 배워봐. 이렇게 우리가 힘껏 더 강조하는 걸 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힘껏 권하다에 힘력이 써주고 이 황새관이 권발음을 하게 되는 권자인데요. 이 권할권자로 쓸 수 있는 단어가 한번 권해봐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권장도서 할 때 쓰다거나 또는 어떤 행정의 법률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권고를 한다거나 우리 많은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라고 해서 좋은 것들은 해보도록 할 때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권자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기뻐할 환자가 3개나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9번에 있는 한자입니다. 똑같이 한자가 들어간 황새관 때문에 관 발음이 화안으로 됐고 하품음자가 들어가는 한자인데요. 하품음은 입을 크게 벌린다 해서 기뻐하는데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은 환영합니다. 환희, 환대 뭐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흔히 우리가 기뻐할 환을 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고 비슷한 한자를 찾아보면 마음심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음이 기쁜 거고요. 말마가 들어가도 기뻐할 환자가 되는데 보통 말마가 들어가면 교통수단하고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말마의 상징성이 뭐가 되냐면 말을 탔다 이러면 승진이나 과거에 합격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마가 들어가면 권력을 쥐어서 기쁜 거고요. 마음심을 집어넣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거고요. 하품을 들어가면
기뻐서 얼굴까지 표시가 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부수에 따라서 기쁨의 정도가 다르구나 이해는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기뻐할 환자가 3개나 있구나 이렇게 좀 하시면 저렇게 들어가면 환 발음 조심해야 되는구나, 권자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유념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점검 들어가면 세조 들어가서 황새, 나무목 들어가서 저울축원인데 여기서 권세권으로 바뀌었고, 힘력이어서 권할권, 하품은 마음, 말마 들어가면 기뻐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황세관이 들어가면 관과 권과 환이 되는 한자들을 배우셨는데요. 이렇게 한자가 변형이 되는데 항상 지금 제 영상 보시고 복습하면서 아시다시피 한자에 추가되는 것들을 뜻으로 하시고, 이 단어가 어떤 한자에 쓰는구나만 이해하신다면 지금 잠깐 10분이 되지 않은 시간에도 11자 정도 되는 한자를 아주 조리 있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맨 뒷부분에다가 또 이 한자에 대한 문제를 내면서 정리해 놓을 테니까 스스로 10초, 20초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한자 비슷한 거 모아보니까 도움되시죠? 자주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1억 영상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자 공부 하시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가 같은 자가 들어가면 발음이 같아요. 그리고 그 추가되는 같은 자가 아닌 다른 자가 추가되는 건 뜻을 담당하는데요. 오늘은 나눌구, 구역구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발음을 구나 추발음을 하는 한자들을 한가득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시청해 주시겠어요? 자, 나눌구, 구역구라는 한자부터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물건 품이 있고 구역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구역을 나눴는데요. 요즘은 물건을 정리해주는 전문 정리 지도사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물건을 나중에 잘 구분할 수가 있지요. 이 나눌 구자, 구역 구자는 구역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행정단이 구가 되어서 어디 구라고 하는 지역을, 마을을 사는 사람들끼리를 묶어서 나누는 단위로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할 때 서울시 관악구 이렇게 할 때 쓰는 성북구 할 때 쓰는 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눌구, 구역구가 들어가면 구와 추발음을 하는데 오늘 13자 정도 배우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한자들은 꼭 알고 계시면 우리 언어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머지들은 참고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선별을 해봤습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 곱사등이구, 할미구, 산허말구, 걷어들구, 담글구, 토할구, 때릴구, 사발구, 토할구, 몸구, 몰구, 갈매기구, 여기까지 구자인데 지도리추, 고동추자가
이렇게 추발음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니까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10분 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할 테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곱사등이 구는 사람의 형세를 뜻하게 되고 뒤에 있는 구역구자를 구발음을 해서 곱사등이 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등이 휜 곱추를 곱사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단어로 곱사등이 루라는 한자를 활용해서 구루라는 단어가 있고요. 옛날부터 어떤 곱사등이 곱추가 사람의 정상적인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여기 나누어서 관리를 했다 해서 나눌 구자를 썼다고 하네요. 두 번째 할미 구자인데 여자 중에서도 할미. 자, 여러분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쁩니까? 보통 할머니들은 좋은 이미지로 많이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할머니와 나와 함께 있는 구역이어서 늙은 할머니 그러면 노구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또는 할미온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여자의 따뜻한 온자를 써서, 그래서 아주 여자 중에서 정감이 많고 따뜻한 여자가 할머니다 해서 온구, 그래도 따뜻한 할머니를 뜻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할머니를 지칭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산허말구인데요. 여기 보세요. 산자 쓰시고 뒤에 구자 써서 산허말구인데 이게 쓰는 단어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기구라는 말을 쓰는데요. 산허말 기자에 지금 쓰시는 산허말 구를 써서 기구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평탄하지 않고 힘들게 굴곡지게 산 사람들을 인생 참 기구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쓰는 기구 할 때 쓰는 구자가 되겠습니다. 흔히 일상 용어에서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산길이 평지가 아니고 구불구불하고 굴곡이 있으면 등산하기가 아주 힘들죠. 그것처럼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가 망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을 기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허말 구자는 우리가 일상용어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꼭 참고하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걷어들구라고 해서 걷는다는 말, 앞에 손을 활용해서 걷는데 구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걷어들 구자에 오드. 그래서 이렇게 더워서 옷을 이렇게 걷는 행위를 구우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문장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런 자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담글 구자를 보시면 앞에 물수를 써서 물에 담근다는 뜻인데요. 거품구라고도 합니다. 이 담글 구자는 왜 이렇게 물건을 물에 담그면 보들보들해지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담글 구라고 하는데, 이 담글 구자로 쓸 수 있는 단어는 그렇게 뜰부자에다가 이 담글, 그래서 부구라고 하면 물거품, 거품을 부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글구는 물에다가 한쪽에다 담가 놓는데, 우리 음식할 때 미역 같은 거 이렇게 담가서, 또는 잡채할 때 당면 같은 거 살짝 물에 담궈서 할 때 부들부들해지라고 담그는 행위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원래 토할구자예요. 뒤에 있는 한자가 하품음자고 사람들 없는 다른 구역에 가서 토하게 되는데, 구토할 때 쓰는 한자인데, 우리가 보통 구토할 때는 앞에다가 이걸 쓰지 않고 입구를 써서 구토할 때 토할구를 쓰고요. 이렇게 하품음자가 쓸 때는 유럽구자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구라고 해서 우리가 유럽을 구라파라고 부르고 서유럽을 서구라고, 서구 세력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쓸 수 있는 구자입니다. 그래서 구라파 유럽 전체 할 때 구자고, 그래서 유럽구로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원래 토할 구자인데, 그래서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듣는 말이 아마 구라파나 서구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잘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때릴구를 보시면 뒤에는 한자가 몽둥이 숫자예요. 몽둥이 수 칠수라는 그 부수입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한쪽 구석에 몰아서 때리는 구타하다는 뜻입니다. 타자는 칠타를 써서 구박하다, 구타하다 할 때 쓰는 구자가 되겠습니다. 중간 점검 해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눌 구자 들어가서 다 구자인데,
사람이어서 곱사등이, 여자여서 할미, 산이어서 산호말구, 손이어서 손으로 걷는 거, 물이어서 담그는 거, 하품은 입에서 나오는 토할구, 몽둥이로 때릴 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지요? 다시 한번 8번부터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는 기와와라고 하는 도자기로 만드는 것들은 다 저 부수를 쓰는데 도자기 표현을 하고 앞에 구자를 써서 사발구라고 해서 우리 그릇 할 때 쓸 수 있고요. 단어가 많이 있지는 않고 그릇 용어에서 쓴다고 좀 이해하시면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9번째 노래할 구자인데 한 구역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좋게 하는 노래입니다. 특히 임금이 덕이 많아 엄청나게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좋아서 여럿이 함께 합창하는 노래를 구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래할 구자에 노래할 가자를 써서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겁니다. 10번째 몸급자를 보시면 앞에 몸신의 구자를 써서 우리가 몸을 몸체나 몸신만 알고 계시는데 아주 몸이 클 때 많이 쓰는데 우리 몸을 우리가 체구가 크다. 체구가 작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체구, 몸체, 몸구에서 몸을 상징하고요. 엄청나게 몸이 크면 거구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구자가 되겠지요. 몸신자에다가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됩니다. 11번째 몰구자 아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한쪽 구석으로 잘 몰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타고 말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재주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고 해서 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일사, 자기가 몰아가고 부려먹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다 이럴 때도 이 몰 구자를 쓰게 됩니다. 또는 뭔가를 잘 몰아간다고 해서 앞장서서 몰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선구자라고 할 때도 이 구자를 쓰게 된 한자예요. 그래서 몰구자는 꼭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12번째 갈매기 구자는 여기 세조가 들어가면 새의 명칭이니까 갈매기를 직칭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매기를 한자로 표현하면 백구라고 표현합니다. 흰백자의 갈매기구. 백구라고 하면 개구자를 쓰면은 흰색 강아지가 생각할 텐데 그때는 개구를 써야 되고요. 갈매기구를 쓰면 백구라고 할 때 갈매기구를 한자로 백구. 마지막 지돌이추인데요. 지돌이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고동추 돌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을 달게 되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문고리 옆 위에다가 이렇게 쇠덩이를 해야 이 문이 젖히고 닫히고 하겠죠. 그 쇠 부분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돌이 문의 옆에 있는 이게 문이라고 하면 자 이만큼이 문이라고 하면 이쪽에다 달아놓는 쇠예요. 쇠 두 개. 그걸 지돌이라고 하고 고동추라고 하고 돌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추를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꼭 꽂잖아요. 그래서 수컷 지돌이 여기 암컷 지돌이가 둘이 만나야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지돌이 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만드는 나무 지돌이 고동 추자인데 이걸로 쓰는 단어가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중요해서 중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 그러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계고요. 제일 많이 쓰는 역사 용어 중에서 중추원이라는 게 있는데 고려시대 때 임금의 왕의 명령을 출납하거나 군사에 대한 업무를 같이 보는 중요한 정부 기관을 중추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가운데 중자에 이 추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에서 이 지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걸 중추라고 할 때 쓰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구자가 보세요. 이렇게 구가 들어가면 100% 12번까지 다 구가 되니까 얘를 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구가 아니라 추 발음하니까 단어로 꼭 중추라는 단어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가 아니라 중추 뭐 이런 식으로. 자, 나눌구, 구역구가 들어간 한자를 배우셨습니다. 10분 안에 벌써 13자를 배우셨어요. 한자는 같은 자를 모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유익하셨나요? 제가 맨 뒷부분에 오늘 배우신 한자 꼭 정리하라고 문제 한번 정리해 놓을 테니 1초
10초만이라도 꼭 보고 영상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한자 공부하시겠어요? 영상 자주 올려드릴게요. 다 무료입니다. 저랑 같이 한자 공부하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